안녕하세요.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그리고 한국이 7월 달에 빅스텝을 하기 때문에 영끌족들의 한숨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. 절대로 이 선에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. 서울의 30평 아파트 소유자 연말에 금리가 7% 되면 상한액이 291만 원이라고 했습니다. 근데 금리가 7% 말고 10% 되면요. 거의 그냥 한 400만 원에 육박하는 건가요? 어떻게 됩니까? 잘 봐야 되는 거죠. 잘 봐야 되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대충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꽤나 어려워집니다. 연말 금리가 7% 되면 상한에 291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 연말 금리 한 10% 넘어가면 그냥 400 몇십만 원 내야 되는 거죠. 그걸로 또 끝일까요? 그것도 모를 일인 거죠. 그냥 연말 금리가 올해는 7% 돼서 상한액이 한 290만 원, 300만 원 가까이 되고 내년 되면 그냥 금리 10% 돼가지고 상한액이 400만 원 되는 거죠. 감당을 할 수 있을까? 괜찮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 그러겠습니까? 절대로 만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. 그냥 좀 괜찮아지기를 바랄 텐데 그냥 괜찮아지는 건 없죠.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죠.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올해 내년에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미국은 지금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 이걸로 안 된다. 금리 1%씩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연말에 4%에서 7%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. 지금 1.75인데 고작 1.75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내년은요. 내년도 더 남아 있는데 물가 8.6% 되니까 난리가 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올렸잖아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? 점점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. 이제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못합니다.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그냥 금리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.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빅스텝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냐? 물가가 좀 안정이 됐다라는 그런 좀 확신. 그러니까 좀 괜찮아졌을 때 빅스텝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한국은요. 이제 한국은 계속 빅스텝, 최소 빅스텝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. 지금 1.75인데 한국이 0.5%씩 내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2%잖아요. 그러면 연말 되면 3.75 되는 거죠. 3.75. 3.75.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. 미국이 지금 연말에 4%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. 이 지금 1.75인데 남아있는 4번 동안 0.5%씩 올리면 3.75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지? 이러는 거잖아요.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1.75잖아요. 1.75인데 시중금리가 한 5%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. 4.5%에서 5%라고 하잖아요. 1.75인데 4.5라고 했을 때 나중에 연말 돼가지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.7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기준금리 1.75인데 시중금리 한 4.5 정도 되는데 지금 3.75 되면 한 2% 오르면 시중금리 그냥 8% 되는 거죠. 8%. 8% 되면 상한액이 얼마 됩니까? 서울 전용 30평 아파트 소유자 연말 금리 8% 되면 상한액이 한 340만 원 되겠죠. 한 30만 원, 40만 원 되면 저걸로 견딜 수 있을까? 사람 보통들 견디겠죠. 좀 나아질 거라고. 집값 오른 게 얼만데? 집값이 오른 게 한 7, 8억 되는데 에이 월 한 300 몇십만 원 내는 그거 뭐라고?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겠죠. 버틸 겁니다. 근데 이게 올 연말에 7%, 8%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. 내년 돼가지고 내년에 시중금리가 10% 되면 어떡하려고요? 10% 되면 350만 원, 4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냥 답이 없는 거죠. 그렇게 대출을 낸 사람들이 원리금 내는 사람들이 월급을 한 600만 원, 700만 원 받는답니까? 실수령액으로요. 실수령액으로. 그래 실수령액으로 월급 한 7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상한액으로 원리금으로 한 350만 원, 400만 원 내면 그냥 나머지 금액 한 3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겠죠. 근데
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. 상당수 사람들이 월급을 그냥 저 원리금 상한액만큼을 받잖아요. 한 300에서 3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상한액으로 월급만큼을, 아니 월급 이상을 내는 사람들이 수를 빽빽하다라는 거죠. 이게 문제라는 거죠.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. 제 주변에도 참 그들이 이미 집을 사고 집값이 이미 1억 올랐어요, 3억 올랐어요 얘기하는데 더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너 잘못했어, 너 나중에 금리 많이 오르면 어떡할 거야, 뭐 이런 얘기들을 못 하겠더라고요. 에이, 금리 그거 올라봤자 얼마 안 올라요. 뭐 2% 중반에서 했는데 한 4, 5%까지 가도 괜찮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? 이미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을 들고 집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, 제가 봤을 땐 비정상 같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미 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그냥 잘했다, 그냥,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. 못 하는 거죠. 예. 미국이 이번 6월 16일 날 0.75% 올린 걸로 연끌족들이 한숨이 커진다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여러 차례 자이언트 스텝 있겠죠.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간에 그냥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 4% 간다라고 하는데, 이 말이 100% 현실이 될지 7, 80% 현실이 될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지만,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는 가파라진다, 매우 빡세진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, 만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. 그냥 빚내가지고 뭔가 쉽게 수월하게 팍팍팍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비법 따위는 거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누군가가 갭투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. 누군가가 주식을 해서 수십억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됐대.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. 들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흘러다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환상을 품는 건 착각이다라는 거죠. 우리가 학교 다닐 때,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 다니는 친한 친구 옆에 있으면, 물론 나도 성적이 올라서 좀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죠. 좀 더 좋은 학과에, 점수가 좋은 학과에 갈 가능성이 생기긴 하겠죠. 하지만 내 친구가 서울대 간다고 나도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왜? 사람마다 능력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.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,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왜? 남의 처지와 내 처지가 같지 않은데 비슷할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 뭔가를 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, 매우 무서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남들이 그랬을 때 나도 그렇게 되면 좋죠.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. 가라는 대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뭐 20평대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서울이 9억 5천이래요. 뭐 이걸 대출 받는데 한 3억 7천 정도 대출 받는데요. 근데 대출금리 7% 올라가면 246만 원이래요. 246만 원. 5.5% 가면 210만 원. 4%일 경우에 176만 원인데 20평대 아파트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4% 수준으로 176만 원 원리금 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게 갑자기 250대고 300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괜찮을까요?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요. 2021년 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가처분 소득이 한 420만 원 조금 안 된대요. 근데 나중에 참 원리금으로 내야 될 돈이 300이 되고 400이 되면 과연 살 수 있을까? 아닐 것 같은데요. 예. 그냥 시중금리 10%가 되는 시대가 그냥 내년 중반만 돼도 올 것 같은데, 내년 말이 아니라요. 어떻게 버틸까? 견딜 수 있을까? 참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할 뿐입니다. 이게
앞으로 닥칠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정말 신중하게 빚을 낼지 말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